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정말 여자로서 가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가 그냥 너무 나랑 익숙해졌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얘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의 문제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이죠. 네, 오늘은 좀 평소와는 좀 결이 다른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벼울 수 있다면 가벼울 수 있는 주제고 또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일단 뭐 사연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반 이상 야동 보면서 해결해요. 동거할 때는 성생활에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자리 횟수가 줄기 시작해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나랑 잠자리 하는 게 싫으냐? 아니면 재미가 없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피곤해서 그렇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성욕이 준 거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집에 신랑 혼자 있을 때 야동 보면서 혼자서 해결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신랑이랑 잠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요. 일주일에 3일 정도 야동 보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화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어요. 같이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신랑은 상담 받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자기 야동 보는 걸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제가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은 꽤 많이 이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네. 야동, 포르노를 보면서 혼자 자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손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에로부부라는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사연 많았잖아요. 네, 실제 부부가 나와서 하는 속터뷰라는 코너에서 네. 부부 관계가 거의 없는데 거의 매일 야동을 보고 그러면서 자위를 한다 뭐 이런 사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은 좀 심했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동거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부부관계 성관계 횟수가 확 줄고 그러고 봤더니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한다. 사연 보내신 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많이 나쁠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나랑 잠자리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거를 느껴지시는 순간부터 이걸 내 문제로 많이 연결 지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이제 매력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한 대상한테 성적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연애가 활활 타오르는 시기, 도파민의 시기를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뭐 짧은 사람은 6개월, 긴 사람은 3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 1년 반 잡죠. 네. 그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성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일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성적인 대상이다. 그러면 그 뇌는 이제 돌아버리죠,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어쨌든 동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적인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더 이상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막 옛날같이 달려들지 않고 덤비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내 문제로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얘도 이제 인간의 한계로 이 시기가 왔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요 성적인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회식하고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정말 여자로서 가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가 그냥 너무 나랑 익숙해졌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얘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의 문제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남성이라고 욕구에 굉장히 충실해서 남자의 주인은 뇌가 아니라 생식기다라는 농담을 하는 분들 꽤나 계시는데 남성의 발기부전의 원인의 50% 이상이 심리적 원인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경제를 공유하는 게 결혼생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거 때와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와이프한테 혹은 남편한테 뭐 때문인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서로 약간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가 생긴 되게 적어요. 따라서 그런 일상을 공유해서 느끼는 익숙함 더하기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편이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 방문일에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뇌도 늙고 기다려, 씨. 기억해낼 거야. 발기도 잘 안 되고. 잘 됩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상생활에서 익숙함이 싫어하는 게 번거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적 욕구가 잠깐 생겼다 하더라도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씻고 샤워하고 또 뭐 준비하고 분위기 만들고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잠깐의 성적 욕구를 빨리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해서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그런 번잡함이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간에 심리적인 얘기를 이제 아까 하셨는데 연애할 때의 관계와 동거할 때의 관계와 부부가 되고 나서의 관계가 질감이나 무게감이나 이런 게 다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부인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가 되고 나면 책임이라는 의무가 따르죠. 근데 성적인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즐거운 행위거든요. 쾌락적인 행위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대상하고 이 쾌락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칭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재밌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이 놀고 싶은 대상 자체가 내가 평생을 이제 부양해야 될, 내 책임져야 될 어떤 대상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면서 예전 같지 않아지는 느낌을 갖는 남자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접근보다는 정서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부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변화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난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정말 잘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게 너무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 이게 아니면 너랑 같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까지 남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남편도 위기의식을 가질 것 같고 그러면 이 여자랑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이 남편도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돌아보시고 그거를 남편하고 이 탁상에 올려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이거는 남편의 허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남편분이 성적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성적 기능이 약해졌다는 걸 오픈하는 건 남자들 죽었다 깨나도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남성성을 이제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를 이 성관계를 안 하는 이유가 성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잘 알아서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약간 허세 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고 남편분이 어떤 도움을 청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강하게 본인의 이런 고민을 어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남들이 다 문제라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하니까 마치 막 무슨 큰일이 난 것 같고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부끼리 관계에서 사실 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일부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막 이게 뭐 옛날에 막 이혼 사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한테도 중요한 것처럼 오해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정말 내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둘의 문제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섹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성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로 성행위, 섹스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섹스,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좀 먼저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성욕이 많고 섹스를 좋아한다. 그럼 정말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섹스, 성관계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좋았다 그러면 성관계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남편에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한 명이 성욕이 많고 한 명이 성욕이 없으면 항상 성욕이 많은 쪽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거든요. 없는 쪽은 또 부담스럽고 네, 없는 쪽은 되게 힘들어하고 없는 사람은 자꾸 하자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편한 거고 성욕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부하는 거에 자꾸 자존심 상하고 계속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센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내 남편,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둘 다 성욕도 비슷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 이후에 야동 때문에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남편을
그 치료의 장으로 끌고 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다라든지 아니면 둘 다 별로였는데 그냥 남들이 문제라니까 나도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